26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25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23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아니 뭐 190에 사도 지금 물린 거야. 150이 지금 오늘 150대로 내려갔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뇌가 뭔가 빨리 다른 행동으로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빨리 어떤 행동으로 이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단박에 야 내가 250, 30에 샀는데 지금 이게 150까지 떨어졌으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떤 행동으로 이 잘못된 행동을 지울까? 라고 생각해서 단박에 무슨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복구할 생각을 해라. 투자로 만회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본업을 조금 더 집중하고 모바일을 좀 덜, MTS를 좀 덜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부은 지점 4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7년 10월, 그 다음에 2018년 1월, 2021년 7월, 그 다음에 2026년 5월. 2026년 5월은 여러분도 기억나죠? 2026년 5월. 이게 역사상 가장 개인들이 돈을 많이 집어. 빚까지 내서. 레버리지 나왔잖아. ETF 나오고. 근데 이 4번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 번째 2007년 10월부터 직후 1년에 마이너스 25.5%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이후에 직후 1년 마이너스 16%고 그 다음에 2021년 7월에 직후 1년 동안에 마이너스 26.3%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날짜 공교롭게도 지금 들으시는 날짜는 다르겠지만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역사상 가장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었던 5월 28일로부터 정확하게 2달 후입니다. 지금 오늘이 7월 28일이거든요. 딱 60일 지났는데 벌써 25% 하락이에요. 아, 이 정도면 과학이지.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직후 1년간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번에는 왜 1년도 안 지나고 2달 지났는데 벌써 마이너스 25%냐?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앞에 3번에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1년 내내 빠졌다. 그러면 보세요. 1년 내내 빠졌어. 제가 말씀드렸죠. 30개월 후에는 다 제자리로 왔다. 근데 그 30개월까지는 물어보지 마라. 왜냐면 30개월 버틸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여러분 30개월, 뭐 말로는 맨날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30개월이면 2년 6개월이야. 2년 6개월에 파란색 창 계속 보고 있으면서 멘탈이 유지되는 사람 없다. 근데 이 앞에 3번을 제가 다 봤는데 앞에 3번 동안에 두 번째였던 2018년 1월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떨어지진 않았구나. 한 10개월 정도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 나왔다가 그냥 떨어졌고. 하여튼 뭐 어쨌든 1년 기준은 1년 동안은 이 사건들이 있고 나서는 다 1년 내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과거 역사에 빗대어서 보면 이번에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9천까지 갔었지만 5월 28일 날이 역사상 가장 개인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은 꼭대기 시점에 코스피는 8,185였어. 8,180. 그때로부터 1년 동안은 계속 빠진다고 봐야지. 중간에 반등 나오죠. 올라가죠. 떨어지죠. 올라가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1년 내내 빠질 가능성이 많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줍줍을 하시되 여러분 페이스대로 하시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창 사지 마셔라. 분할 매수를 하셔라. 아니, 사겠다고 하시면 안 사도 됩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 마음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물린 분 있죠. 딱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6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25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23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 아니 뭐 190에 사도 지금 물린 거야. 150이 지금 오늘 150대로 내려갔네. 창신 메모리인지 뭔지 얘네들 때문에. 그죠?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시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뇌가 뭔가 빨리 다른 행동으로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빨리 어떤 행동으로 이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딱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시간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단박에 야 내가 250, 30에 샀는데 지금 이게 150까지 떨어졌으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떤 행동으로 이 잘못된 행동을 지울까? 라고 생각해서 단박에 무슨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복구할 생각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투자로 만회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본업으로 만회할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업으로 만회가 안 되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3천만 원 마이너스 났는데 내가 본업에서 3천만 원 어떻게 버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본업을 조금 더 집중하고 모바일을 좀 MTS를 좀 덜 들여다 보면서 거기서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덜 들여다보고 본업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30개월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지. 이걸 계속 클라스 하면서 하루 종일 10번, 20번, 30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냐면 잘못된 행동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4월, 5월 달을 생각을 해보세요. 4월, 5월 달에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봤느냐 망원경을 들여다봤나. 우리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돋보기로 매일 올라가는 거를 봤지 이렇게 스코프를 관점을 좀 크게 해가지고 멀리 본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3전 하이닉스 랠리하는 거 신나가지고 나 이거 샀다 있다 이걸로 그냥 간 거잖아. 그렇게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시점이 좁아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이럴 때 한번 좀 이게 좀 관점을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대 들어서의 코스피 시장의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역사적으로 4번 정도가 가장 개미들이 많이 샀던 지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적으셨죠? 2007년, 2018년, 2021년, 2026년 기록했죠.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좀 관점을 길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후 자산을 지키고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도망갈 때라기보다는 자기 페이스대로 수량을 늘릴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럼 물린 사람은 어떤가? 물린 사람은 어려워. 물린 사람은 그런 관점을 가기가 어려워요. 물타기를 해야 되냐? 물타기도 뭐 실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빨간불 들어올 때 다 실탄을 소진한 개인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번 한 달 전하고 지금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장이 출렁거리면은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아니면 오후장이면 좀 개인이 사고 이랬는데 지금 못 사잖아요. 지금 왜 하염없이 추풍낙엽이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니까 외국인지 언제 돌아올 건지 시점을 안 알려주고 하염없이 주가를 내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 단박에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시간과 본업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라. 지금은 잠깐 시장보다는 여러분 일에 더 충실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분은 도파민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도파민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파란불 딱 들어왔을 때 사가지고 다음날 쫙 10% 올라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또 오늘 산다고. 근데 세로토닌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 세로토닌적인 투자는 뭐냐? 내가 3년 동안 3천만 원 모아봤다. 주식 투자인데 한 3년 정도 붙잡고 버텨갖고 한 30% 먹어봤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몸에서 얘기하는 호르몬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분이고 도파민에만 사고 팔고 사고 팔아서 좀 플러스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아싸 이러면서 또 있는 돈 끌어다가 또 늘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이제 뇌가 도파민을 요구하는 거거든. 도파민. 그리고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은 똑같은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특징은 뭐냐? 도파민은 강렬하고 짧고 휘발성이 있어요. 근데 세로토닌은 강렬하진 않지만 좀 지속적이고 안정감을 준대요. 안정감 있는 사람 있죠. 왜 멘탈 좋고 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돌 같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좀 자기 만족이 있고. 이게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에 자꾸 중독이 되는 사람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세로토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도 뭐 인생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투자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억 모으기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1억 모으기가 1억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본 사람은 그 세로토닌이 오래 갑니다. 안정감과 자존감과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게 세로토닌이거든요. 이제 그런 세로토닌에 자꾸 어떻게 보면은 강화된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이런 거야. 엔터테인이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엔터테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엔터테인은 뭐냐?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엔터테인이야. 이거는 도파민이 나오지 세로토닌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산을 올라가. 산 올라가는 거 이해 안 가죠, 여러분? 그 왜 올라가는 거야? 내려올 거를. 막 땀을 흘려 막 올라가갖고 야호 한번 하고 딱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 오는 이유가 그 밑에 또 내려와갖고 순두부에다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재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산에 올라가면은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나의 노력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건 도파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엔터테인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등산을 엔터테인이라고 안 하죠? 왜 그래요?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땀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롯데자이언츠 팬이다. 롯데자이언츠 팬이라면 역시 롯데 팬. 응원 문화가 되더라. 가갖고 막 3시간 동안 막 지는 팀을 갖다가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왔다. 근데 역전해서 이겼어. 막 그냥 그날 막 도파민 막 뿜뿜 난리 납니다. 이 맛을 못 이겨갖고 또 응원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 도파민이에요, 세로토닌이에요? 아, 뭔 소리냐? 내가 4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나 노력을 해갖고 응원했는데 그거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경기가 나를 즐겁게, 물론 내가 응원하면서 신나갖고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의 성취로 착각된 거지만 사실 팀의 성취지 나의 성취는 아니잖아. 뭐 나한테 뭐 연봉 떨어지는 거 있어? 뭐 내가 응원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즐길 거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레저를 하더라도요. 도파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도파민적인 레저만 보내면 사람이 자꾸 도파민만 하고 투자도 도파민으로 해요. 자전거를 타라. 막 땀을 흘려. 막 엄청나게. 저도 지금 저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저 동호대교까지 갔다 오면 이 여름날에 어마어마하게 덥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갖고 막 땀이 완전히 다 젖어. 샤워를 딱 하고 딱 눕잖아. 그러면 진짜 굉장히 행복감이 쫙 차오르는데 그건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평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게 투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을 좀 생각을 하자. 오늘 어떻게 뭐 제가 내 과학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본주의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 자본주의의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을 추구해보자. 여러분 도파민입니까? 세로토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추구합니까? 세로토닌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